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펼쳐나가고 있는 프론세 제이언트 이종국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가 금방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제가 강의하는 날이 3.1절이에요. 따뜻한 봄이 되는 춘삼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오늘 뜻깊게 3.1절 보내셨죠? 네, 이제부터는 여러 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오늘 멋진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상청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딱 명태를 하고 우리나라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서 이 아래 보이는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천리안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기상관측 위성입니다. 제가 이걸 가서 함께 개발해서 벌써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한 7년 정도 이렇게 수명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썼는데 아직도 여력이 남아가지고 그 1호가 아직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주과학 분야에 제가 개척을 했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잠깐 제가 그 우주 관련해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이 천리안 위성은 중형 위성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거를 우주궤도 한 36,000km 고도까지 올려야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구를 이렇게 그 자리에 없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군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주는 위성을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36,000km 고도에 올라가야 이런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위성은 저궤도입니다. 보통 한 100km에서 200-300km 요 정도에 올리면은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성이 그 추진력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건 추진력을 이렇게 에너지를 써도 안 쓰고도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중궤도 위성 그래서 정지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두 번째 올렸는데 굉장히 세계 대기과학 기술에 이바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기상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7번째 정도 순위가 되는데 참 오늘 제 강의에 처음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신 사장님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3분이나 계신 4분. 제가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위성을 알아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예정된 미래가 앞당겨져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가 굉장히 현실화됐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제 강의를 이렇게 원격으로 같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 기술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우울하면서도 또 우울함도 치밀고 그러면 지금은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면은
전철 안에서도 보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시고 또 밖에 산책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한번 들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환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환기적 우리 사회에도 이런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한 8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21억 정도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유튜브 한 30억 정도, 페이스북에 한 30억 정도, 유튜브로 한 23억 정도가 연결되고 우리 페이스북,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연결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변화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팬데믹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온 게 아까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런 거울 세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진 과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게 굉장히 달라진 게 많아요. 세계관이 바뀌었죠. 그리고 새로운 창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일상의 연장이 계속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연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하이리빙도 디지털세라 여기에 우리 이 기술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확신과 이걸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전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래다 써놨는데 변화를 즐기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자, 이 싱귤레리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이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인간의 지능은 서서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50년 정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그 지적 수준, 능력은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지능의 발전과 기계 지능의 발달이 만나는 교차점, 이것이 싱귤레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이점. 이 얘기를 한 분이 2005년도에 커즈와이라고 하는 학자거든요. 이분이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이게 이제 2045년 정도가 되면 싱귤레리티가 온다는 겁니다.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런 변화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할까요? 자, 여기 보면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 들어보셨죠? 2016년도에 가천대학교에서 처음 도입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지방대, 대학병원마다 다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왓슨은 이 인공지능인데 그 속에 뭐가 탑재되어 있느냐면 한 120만 건의 그 의학 관련 논문 그리고 한 8,700만 정도의 사람들의 그 치료에 대한 정보 한 9천만 명 정도의 그 의학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들어가면 이 왓슨은요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의사와 이거 인공지능 의사인데 인간 의사와 실력이 이제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걸 보더라도요, 사람 의사보다 한 2배 정도, 아니, 한 7배 정도 어떤 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를 하더라도 인간 의사는 피곤하면 설명도 좀 덜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왓슨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암에 대한 진단 그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만 찾아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벌써 싱귤레리티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크리스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게는 DNA와 RNA가 있고 거기에 그 DNA에 대한 그 사슬 잘못된 것들이 그걸 잘라주면 암 걸릴 사람이 암도 안 걸리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2년도에 프랑스하고 미국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분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했는데 이 너무 센세이션하니까 저 테드 강연에서 나와서도 그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4년 전이죠. 2020년도에 노벨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화학 의학 기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인간 수명 100세 시대는 그냥 넘어가고요.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발표한 의사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생겨날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변화라는 건 이렇게 급격하게 올 수 있구나. 그런 변화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오류를 좀 덜 범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미래가 앞당겨졌다.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변화, 적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쩐의 전쟁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미래와 연결해서 지금 배우고 실행하면 나는 강자가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은 생각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미래가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평균 수명 점점 길어집니다. 아까 크리스퍼 그 기술 하면은 지금 나도 뭐 60년, 70년 살았다 그러면 배로 곱하기 2로 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초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록 이게 커지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일 나기 전에 우리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제가 그냥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 그림을 2개 그려놨는데 미래를 보면서 활기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후회하고 지친 과거에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것도 선택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요,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은 과거 습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 생활만 한번 바꿔보면 내 미래가 달라지는 이게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연결 경제 산다고 그러죠. 구독 경제, 1인 기업 시대, 뭐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정말 나는 인생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향신문이란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났어요. 네. 이때가 2016년입니다. 대형마트 마진율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들이 가지고 가는 평균 순수 마진율이 다 비용 빼고 한 약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았잖아요. 과거에 장사를 하면 떼돈 번다. 뭐 얘기 들었잖아요. 유통 분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통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린 누구나가 다 소비자입니다. 소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소비를 하되 아마추어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프로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대형마트가 우리 유통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아시죠? 대형마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걸 공급을 받아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연예인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쁜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광고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TV 화면 이런 데다 미디어에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누가 알려주는 광고네 하면서 마트에 가면 그거만 싹싹 해서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이래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게 대형마트 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소비자들은 그냥 가서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하는데 그 마일리지라는 거 주잖아요. 0.1% 마일리지를 줘요. 그런데 대형마트 사장은 사업소득으로 약 40% 가져간다는 거 아셨잖아요. 최고는 55%도 있어요. 근데 평균에서 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소비해 줬는데 그분들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현명한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현명한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생활 플랫폼, 유통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1996년도, 제가 2016년 자꾸 그냥 나오네요. 1996년도에 하이리빙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하이리빙 쇼핑몰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진 거를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회원들을 이제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 그룹이 있는데 그 소비자 그룹들이 이름하여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프로소비자. 이 프로소비자들이 이걸 회원제 방식으로 이걸 써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한 것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랑질 우리 보통 사람들 잘하잖아요. 친구 만나면 이거 봐라 나 이런 거다 하면서.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이 나는 이렇게 구매해서 썼는데 돈을 줘. 아주 이 백화점 수준의 이 명품을 나는 썼는데 돈을 주네. 캐시백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막 자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회원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광고를 하겠죠.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계속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는 이름하여 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업.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에서는 전체 매출을 우리 광고한 사람들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5%까지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직거래 방식이거든요. 직거래니까 유통 과정이 싹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진에 나갔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최고 35%까지 나는 캐시백 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소비하면서 사장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똥 따고 임도 보고 뭐 이렇게 바로 하이리빙 그 쇼핑몰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면 우리가 입만 갖고 다니면 입만 고장이 안 나면 언제든지 사업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입이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막 이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요, 이 입이 고장난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자이언트가 되고 이런 아주 큰 사업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리미 쇼핑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생활용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을 비롯해서 화장품, 화장 안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전쟁이 나도 화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가전제품,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이 쫙 있어가지고 한 수만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시중 마트에 가서 쓰던 소비하던 것들을 전부 우리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 브랜드 체인지하면 이게 바로 내 생활용품이 바로 나의 자산이 되고 금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리빙 유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좋은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회원이 돼야 돼요. 회원이 안 된 분 아무나 막 캐시백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이 되는 조건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될 수가 있고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 또 택배로 해주거든요. 무료 택배로. 그리고 안전한 구매가 가능해요. 안전한 구매는 뭐냐면 품질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색깔이 틀려. 안 맞아. 뭐 맛이 좀 내가 기대했던 거 안 맞네. 그러면 그냥 반품 환불 교환이 다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요, 우리 쇼핑몰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반품 환불 교환했다간 회사 거들나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고 여기에다 하나 플러스 수익 배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매출액의 35%를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35%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네, 이때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요, 세상을 잘 읽어야 돼요. 어디 가서 소비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국가를 살리고, 국가의 경제 독립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게 하이리빙이 1996년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한번 광고한 게 있어요. 왼쪽에 저게요.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외치는 저 소리 지금 들리시는가요? 네. 아마 이 영리하신 분들은 더 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바로 3.1절이잖아요. 우리 이 나라에 많은 외국계 다단계 회사들이 막 물밀듯이 돌아가지고 막 우리 소비자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 이 가루비누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 막 해서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 다 그리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통시장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잘 나가던 럭키, 치약, 다이알비누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회사들이 다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이거 조사해봐라. 이게 웬 이런 일이 있었느냐. 조사해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다단계로부터 우리 시장 우리가 지키겠다 하고 나온 게 하이리빙의 첫째 그 모토였어요. 그러면서 이 하이리빙이 소비자가 되면 아주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세 가지 큰 이거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하이리빙 회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의 대상, 여기 보면 국가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이 대상을 5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이 대상을 받은 회사가 하이리빙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해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이리빙을 만나신 분들은요, 다 속으로 그러세요. 조상님을 잘 둔 덕분에 내가 하이리빙 만났다. 그래서 나는 소비하면서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아주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실 것 같아요. 하이리빙은 그동안에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상을 받았는데 대량 제가 대충 적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상문을 받은 게 우리 하이리빙이 신뢰 기업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는 증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 하이리빙에는 생활용품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 우리 세제 없이 우리 가정 꾸려갈 수 없잖아요. 친환경 세제인데 이건 사람에게 유익하면서도 해도 없이 환경까지 살리는 그런 환경 세제입니다. 개인용품, 화장품은요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딸이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진 화장품이에요. 이게 이 하이리빙 떼지블랑 화장품을 쓰신 분들은요 금방 피부 색깔이 달라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밝아지고 젊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 상품, 건강용품, 서비스 상품, 건강기능식품. 제가요, 공직에 있을 때 그 기획 예산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그때는 제가 아주 내일 모레쯤 정도 되면 죽을 것처럼 제가 그런 얼굴을 갖고 다녔거든요. 할 일 많아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생식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져가지고요. 지금은 웬만한 도둑 같은 거 보면 제가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식품료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 쓰는 그런 생필품 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도 많고 경기도 타지 않는 기능성 전문화된 아이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하이리빙 회원이 되면 생활이 사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조그맣게 써 있지만 이 하이리빙 제품들은요 생필품이면서도 생산 과정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고품질이고 그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 것이죠.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하이리빙 아이템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까지의 그 캐시백을 해준다는데 이거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의심이 갈 거예요. 그 비밀을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자, 우리 과거 재래 유통에서는요, 유통 단계가 넘어갈 적마다 마진이 붙어가지고 그 생산 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유통 단계를 딱 몇 가지 줄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좀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한 20~30% 싸게 하니까 우리 싸다 그러면 싸다는 건 금방 귀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싸다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서 막 사재기에다가 쌓아놓고 소비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냉장고에는 그 싸다 놓은 것들이 다 처분을 못 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소비자들이 뭉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하이리빙 유통입니다. 이른바 미래 유통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직거래라는 거예요. 직거래. 제조사와 소비자가 회원이죠. 회원. 그 프로슈머 회원들이 직거래를 해가지고요.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직거래니까 유통 단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명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이리빙에서는 제조 원가를 10% 정도 업을 해줍니다. 그 제조 원가에다가 10%의 가격을 올려주면요 명품이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명품이 된 거를 직거래를 통해서 회원들은 받고, 그러면 하이리빙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가격, 품질, 또 뭐 회원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이리빙 회사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리빙 회사는 한 8% 정도의 그 마진을 가져가죠. 근데 8%로 쓸 수 없으니까 제가 10%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50원 정도의 원가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1,000원에 주는 겁니다. 1,000원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마트보다는 10% 내지 뭐 이렇게 좀 싸게 저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이 350원이 됩니다. 350원. 350원이 그 캐시백 해주는 35%의 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를 누가 광고를 많이 했느냐, 누가 제품을 좋게 하는데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 하려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1차에 17% 소비한 분들에게 한해서 소비 바꿨으니까 17%를 캐시백 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또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늘어나요. 하면 2차로 7%의 또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3차는 11%. 이제 대리점 정도의 우리 유통에서 그 정도의 이게 되면 그분들에게 11% 해서 토탈 35%를 그분들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발전 단계 그리고 하이리빙 유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유통의 진실을 알게 되면 진짜 하이리빙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게 마련이에요. 하이리빙은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소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달 한번 이렇게 한번 소비를 해보는 거예요. 소비할 때 교육후원 장려금이라고 저 왼쪽에 써놓은 게 있어요. 1차 장려금. 저게
1,000점 이상이면 3%, 500만 점 이상이면 17%, 이렇게 그레이드를 달리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점점 하잖아요. 점점 하는 거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리빙 제품에는 가격이 있고요. 소비자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제공할 때 받는 가격이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래서 하이리빙 포인트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건 소비했을 때에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 포인트라 해가지고 더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캐시 포인트를 또 이게 정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쇼핑몰 책자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나와 위층, 아래층, 옆집이 1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점이면 1,000점 이상이니까 3% 해당되죠. 그러면 3%면 그 맨 나중에 이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3,000원씩이 다 이제 지급이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통합 캐시백, 이게 내가 광고한 것은 한 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통합 캐시백 가니까 나는 40만 점이 되죠. 위아래 옆집까지 하니까 내가 10만 점을 소비했잖아요. 40만 점이면 6% 해당자니까 24,000원. 24,000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이 3,000원씩 세 번에 간 거 빼주니까 15,000원이 나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은 10만 점씩 썼는데 나는 15,000원. 저분들은 3,000원이에요. 뭐 이상해. 왜 이러지? 근데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이 정보를 주신 그 후원인이 있어요. 후원인 S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폰서. 후원인 그런 얘기죠. 이분도 1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통합 캐시백은 50만 점이죠. 50만 점도 6%니까 5, 6, 33만 원인데 나부터 이렇게 지급된 게 24,000원이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후원인은 6,000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신뢰가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처럼 대형마트에 가서 우리가 소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한 10만 점을 쏘게 되면요,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이 0.1%만 주거든요. 그럼 100원이에요. 이거 비교하게 되면 새로 회원이 되신 분은 30배 소득, 나는 150배 소득, 후원인은 60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걸음마가 이제 제대로 됩니다. 처음엔 작은 걸음이지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 그림이 틀림없이 사장님들에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에게도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섯 그룹이 한 10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500만 점을 넘어가는 하이펜이라는 피를 받으면서, 근데 피만 받으면 뭐예요? 보수와 얼마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하이리빙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그 그룹이 되신 그분들은 제일 먼저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옆집 해서 친구 교우까지 100만 점씩을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 점이면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이 이제 다 이제 지급이 되고, 나는 530만 점 아니겠어요? 그럼 530만 점 하면 17%니까 90만 원이 되는데, 이미 30만 원이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이걸 빼주니까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60만 원 내 소득인데, 여기에 이제
하이 패밀리 뭐 수당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합쳐지면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이 소득이 돼요. 매달 하이 패밀리가 되면 70만 원 정도의 소득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이달만 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생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간장 떨어지고 화장품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잖아요. 재금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수입이 오면서 그래서 재금액, 회원 증가, 신상품 이 런칭이 되면서 수입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조를 잘 알고 나게 되면 신뢰와 자신감이 계속 커져가지고요. 더 신바람 나게 이제 하이리빙을 알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신뢰와 네트가 커지고 자신감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 장에다 그림에 한번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나 혼자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알려가지고 위아랫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나는 첫 달에 아니면 두 번째 달 정도 되면 하이 패밀리가 돼요. 그럼 70만 원의 소득자가 되죠. 내가 소득을 받는 걸 보고 위아래 옆집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짜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하면서 하이 패밀리가 돼서 70만 원의 소득자가 되고 이런 그림이 하이 패밀리가 되면 나는 달라져요. 나를 부르는 명칭부터 달라진다.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마스터라는 이름을 주면서 소득은요, 꽁충 뛰어가지고 300만 원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조건이 완성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초대를 해줘요. 제가 그 아내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충장까지 한 사람이 다단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제가 숨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여행에 제가 따라가가지고 랑카위라는 데 갔어요. 굉장히 부자들의 여행이고요. 대우가 이만저만한 대우가 아니에요. 하이리빙이 이런 거로구나. 제가 뿅 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많은 기여가 돼가지고, 하이리빙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행뿐이 아니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줘요. 학자금 주는 회사가 하이리빙이 유일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성적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학생 명부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돈 주는 거예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 300만 원. 2번 나눠주죠. 그리고 연간 성취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매달 받던 거에 2배, 3배 정도 되는 거를 2번 나눠줘요. 2번에. 그러면 마스터가 되면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이리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이렇게 돈 받는 걸 보고 옆집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나도 해보겠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5명씩이나 하이 패밀리를 육성해내는 거예요. 이런 분은 하이 마스터, 더 높은 마스터다 해가지고요. 보수가 600만 원 내가 되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앞질러 갔어요. 추월했어요. 그러면 나도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동기부여시켜서 마스터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이 패밀리를 이렇게 육성하게 하면 여기 보면 뚝뚝 끊어놨죠. 이렇게 끊어놓은 거는 독립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이리빙은 이런 독립 사업들을 처음에 경제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발전할 수 있게 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되면 거기다가 내가 하이패밀리를 한 2조 정도 육성을 하게 되면 나는요, 마스터에서 자이언트라는 핀을 받으면서 월 1,000만 원 내 소득자로 바뀌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희 아내가 1년 1개월 만에 하이마스터가 됐고 지금 프론트 자이언트를 목 턱걸이 하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리빙은요, 생활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활비, 그리고 하이리빙과 만나서 이루어내는 기적. 이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기적은요, 얼마만큼 자랑하고 알리냐에 따라서 기적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직급이 13단계가 있어요. 하이패밀리에서 로열 오너까지. 그래서 보수를 보면은요, 제가 자이언트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임페리얼 오너, 로열 오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단계가 점프할 적마다 보수는 배로 뜁니다. 배로. 그걸 하셔야 돼요. 돈은 하이리빙에 쥐 몰려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그걸 획득해 올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 주어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말하는 거 배워서 잘 이렇게 알리면 그냥 쑥쑥 성장하는 게 바로 하이리빙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보람은 복제해 나눌수록 자꾸 커지는 게 하이리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리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소비생활하는 건데 소비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의식 있게 하는 겁니다. 책임 있게 하고 윤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윤리적인 소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가치는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꿈도 여기서 이룰 수가 있고 내 꿈을 이루게 되면 내가 가진 이런 행복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은 진정한 경제 복음화의 바로 그게 그 경제민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할게요. 시스템대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르쳐주는 방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대로 1년을 함께 하시면 누구나가 마스터로 연봉 4천만 원, 마스터로 성장하는 걸 제가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요, 원칙이 있어요. 100% 애용하고 미팅 참석하고 세미나 랠리 참석하는 겁니다. 100% 애용, 시중마트하고 하이리빙 마트에 있는 건 무조건 브랜드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팅에 오셔서 이런 거 배우고요. 세미나 랠리 가면 성공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멋집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멋진 드레스 입고요. 이렇게 행진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비 넥타이 매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공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스피치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해요. 나도 저번처럼 나도 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 얻고요. 참 들뜨죠. 기분 좋게 그냥. 그런 거 우리가 세미나 랠리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세미나 랠리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고요. 미팅은 이런 센터 미팅, 또 줌으로 하는 줌 미팅, 또 여기는 우리 스폰서님이 주관하시는 스폰서 미팅이거든요. 또 센터에 가면 센터 미팅하고요. 여러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데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성공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공부하시면 공부한 만큼 세상이 보이고 입이 터져요. 이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생산에 하면서 하면 토지, 자본, 노동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거 없이도 다 돼요. 뭐냐면 사람, 재료, 아이디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좁은 데다가 사람 많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사람 많잖아요. 또 그 재료, 빅데이터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우리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누군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이리빙과 대비하게 되면 우리는 하이리빙 사업에서도 우리 사람을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사람에게 참. 그리고 아이디어 참 창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일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게 국가기관에서 이제 기관장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이리빙이 진정 착하고 자랑스러워서 제가 하고 있고요. 10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다시 부끄럽지 말자 하는 자세로 제가 하이리빙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